안녕하십니까. 쇼킹 검색 쇼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 의사직업 얼마나 벌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사가 얼마나 되기 힘드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가야 되는데, 자녀가 의과대학급인 서울대급 대학교에 갈 확률 계산해 봤는데, 서울대 정원이 3,000명 정도 되고, 의대가 2,800명, 치대가 632명, 한의대가 718명, 수의대가 522명,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정원을 다 합쳐봤더니 한 8,872명이 됩니다. 자, 현재 고일 정원이 한 46만 명 정도 되고요. 재수생이 여기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인원이 한 60만 명 정도에서 한 8,800명 정도가 이 정도 의대급 대학교를 가는데, 자, 이게 일반적인 비교로 좀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두뇌다. 이제 두뇌 유전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의사 부모님 밑에서 자녀가 의과대학교를 가고, 서울대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녀가 서울대를 가더라. 되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노력으로 두뇌 유전적인 이제 부모님의 두뇌 없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20%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평범한 학생이 서울대급 의대에 갈 확률은 0.397%로 굉장히 낮습니다. 1%가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럼 이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버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과연 의사들 얼마나 벌까?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짤인데, 자, 이 자료를 보면은 척추관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1,800명, 1년에 한 달에 받는 세후 월급이 1,800만원 플러스 알파예요. 자, 그리고 뭐 정신과 800만원, 주 2일 근무에 800만원, 그리고 정신과 1,500만원, 영상의학과 세후 1,700만원, 그리고 정형외과 1,200만원, 소화기내과 1,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와, 이거 보면 세후 1,700만원, 1,400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역시 의사들이구나 이렇게 댓글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걸 실제 지금 전문의로 있는 제 친구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이나 근무 여건이 아주 힘든 곳에 파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까요? 자, 의사들 그 전에 의사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먼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6년 동안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개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의과대학 동안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 전문의 과정 가면 이제 종합병원에서 한 30개 정도 병과가 있다 그래요. 거기서 선택을 해서 인턴 수련을 하고 레지던트 경력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를 쌓는데 보통 4년입니다. 자, 이 전문의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해당 병과의 전문의가 되는 거죠. 자, 무려 1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이 레전트 전공의 과정은 굉장히 힘든 걸로 유명하죠. 제 주변에서도 그 친척분이 이제 외과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뛰쳐나왔어요. 왜 뛰쳐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4시간 잤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은 높아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전문의가 나온 병원하고 일반의가 나온 병원, 여러분들 차이는 알고 계시죠? 이제 이 사람들이 개원을 했을 때 병원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의 같은 경우는 해당 병과에 5년 동안 근무를 한 전문가예요. 일반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든 병과를 다 다룰 수는 있지만 전문적이지는 않다는 거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땡땡 피부과, 땡땡 피부과 의원처럼 병원 이름에 해당 내가 주력하는 병과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땡땡 소아과, 땡땡 소아과 의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의가 그냥 의과대학 졸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과로 있다가 비인기학과 의과로 있다가 병원을 나와서 개원하는 경우 땡땡 의원, 땡땡 의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진료 과목이 뒤에 소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다 보면은 진료 과목이 막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둘 다 의사는 맞지만은 좀 더 전문적인 사람한테 치료를 받고 싶으시면은 이런 전문이 있는 무슨 피부과, 무슨 피부과 의원 이런 데를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서울 아산병원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큰 병원이죠.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2012년 12월에 인턴의 지금 급여 명세서가 정말로 화제가 됐어요. 뭐냐? 월급이 1,029만 원이 찍혔어요. 인턴이. 왜 인턴이 1,029만 원? 봤더니 1년에 두세 차례 성과급 지급하는 시기에 받은 월급 명세서라는 거예요. 자, 인턴한테도 성과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금 565만 원 찍힌 거 보이시죠?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전공이라고 불리는 레이던트 연봉은 평균 3,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 제일 많은 병원이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 아산병원인데 6천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학병원들 보면은요, 이제 전공이 있는 레이던트 연봉이 간호사들 연봉이랑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면은. 자, 이걸 간호사들은 저거보다는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 레이던트 연봉을 받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 레이던트를 마친 전문의의 월급이 얼마나 되냐, 이걸 따져봤더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역별 전문의 인건비 통계가 있어요. 어떻게 통계를 냈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으로 해서 2014년 기준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좀 높을 거 아닙니까? 서울이 1억 3,200만 원, 대구가 1억 5,300만 원, 인천이 1억 6천만 원, 경기도가 1억 7천만 원으로 오히려 도심지가 더 낮아요. 도심지가 더 낮고 지방이 더 많습니다. 경북이 1억 9,700만 원, 경남이 2억 1,200만 원, 울산이 2억 6,300만 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고 대도심에서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수록 연봉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따져봐서 경기도 평균 연봉인 1억 7천만 원을 임금 계산기에 돌려봤더니 한 달에 한 실수령 기준으로 월 1,050만 원 정도 되더라. 경기도 전문의의 한 달 실수령의 월급이 봤더니 평균 한 1,050만 원 정도 되더라. 아까 봤던 1,500만 원, 1,700만 원 비해서는 좀 다소 낮은 편이죠. 그래도 이 정도 받으면은 당연히 일반 월급쟁이 기준에서 보면 되겠지만 또 의사는 또 그렇게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이랑 좀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개원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페이닥터 말고 내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레전트를 마치고 전문을 취득하고 나서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동네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뭐 가정의학과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통계낸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국세청에서 자, 각 개원 병가별로 전체 매출액을 오픈된 병가 수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소아과 전체 몇 개인지 나눠봐가지고 1사업장당 연수익 매출액에다가 다시 여기 귀속경비율이라고 국세청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한 70% 정도 내외인데 이거를 70% 공제하고 난 금액을 연수익으로 잡았더니 자, 소아과 내과는 1억 6천만 원이 나왔고요. 1년 기준입니다. 일반 정형외과가 한 2억 4천, 신경정신과가 1억 8천, 안과가 3억 천, 이비인후과가 1억 3천이에요. 자, 이걸 솔직히 그냥 다 벌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번 게 아니고, 자, 이걸 귀속경비율 70% 공제하고 나서는 연수익이죠. 솔직히 이 귀속경비율만큼 비용이 안 나와요. 매출이 아주 많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보단 더 훨씬 많다고 보셔도 됩니다. 치과도 1억 7천, 한의원이 1억 3천인데 제가 볼 때는 한의원이나 피부과는 좀 낮게 신고한 게 아닌가, 매출을 좀 낮게 신고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점 이제 현금 결제 유도는 좀 병원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1사업장당 연수익 제가 볼 때는 최소 1,500만 원 이상 나온다, 세후 기준으로. 자, 왜 그렇게 보냐? 페이닥터가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걸 통계적으로 봤더니 1,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평균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개원이 같은 경우는 집에다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갖다 줘야 그래도 좀 인정을 받더라. 업계에서 그 정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한의원 요즘 힘들다 그래도 요즘 못해도 2,000원 갖다 준다 이런 얘기 조금 많이 들었어요. 이건 자 개인적인 수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부 통계적으로 이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이거 세후 1,500만원, 월 2천만원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개원이잖아요. 하나의 자영업자로 보면 되는데 이 개원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진료과별 개원 비용 봤더니 개원 병가, 개원 비용을 봤더니 산부인과가 13억, 14억이에요. 요즘 산부인과가 굉장히 대규모로 오픈이 안 되면 솔직히 운영이 힘들죠. 자, 24시간 분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안과가 11억 9천만 원, 이것도 요즘 굉장히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죠. 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내과도 5억이에요. 이비인후과도 5억이고 소아청소년과도 3억 7천, 정신과도 2억 5천이고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 좀 규모가 작아서 1억 9천이었다. 이 출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좀 신뢰할 만한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개원한 비용 어느 정도 뽑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페이닥터로 일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다 치고 여기에 내가 개원한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최소 50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다 넘어가고요. 근데 요즘 쉽지가 않은 게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각 건물마다 뭐 이비인후과나 뭐 소아청소년과나 내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들이 중복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의사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거 아시죠? 자, 결론만 보겠습니다. 전문의 페이닥터 기준으로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평균이고요. 개원이 기준은 비교는 불가하지만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 이상으로 보셔야 된다. 이 1,500만 원에서 상한선은 얼마냐 알 수가 없죠. 자, 식당도 장사가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대박 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개원이도. 그렇기 때문에 뭐 6천만 원, 7천만 원 1억까지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게 운영 장사가 안 돼서 이제 개원을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직접적인 불가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검색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